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AT 2급 제52회 실무이론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기업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맞죠?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신뢰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3번의 문제가 보이네요.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감사인이 따라야 할 감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다. 외부 감사인이 아니고 내부, 기업 내부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가지고요. 이 부분 때문에 틀렸다. 4번 재고자산이 보관된 창고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범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항공의 매출채권 대손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매출채권 기말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의 기초 금액을 봤을 때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중간에 8월 20일자에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매출 채권 6만 원이 대손이 확정되는 바람에 10만 원 중에서 6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충당금에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죠. 4만 원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2월 31일자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추정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 가운데서 매출채권 곱하기 1%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얼마냐? 바로 얼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7만 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 수 있어요? 네. 방금 말씀드린 4만 원은 남아 있었고요. 4만 원 현재 남아 있었고 7만 원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4만 원 뺀 3만 원을 보충을 하시는 분께가 지금 12월 31일 날짜에 요 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로 7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7만 원. 그렇다면 매출채권 금액은 여기에 공을 두 개를 더 보태주신 700만 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게요. 다시 한번요. 대손 충당금 1월 1일자 정기 2월 금액은 10만 원 있었고 중간에 6만 원 사용했고 그리고 현재 4만 원 남아있는 상태이고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추정한다고 했는데 요 금액이 얼마일지 어떤 걸 보면 알 수가 있나 봤더니 12월 31일 날짜에 지금 4만 원은 남아있는 상태고 이번에 보충한 금액이 3만 원 있었기 때문에 결국 7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매출채권 금액은 공을 두 개를 더 채워주신 700만 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맞나요? 오케이.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다음은 항공의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실제 수량 곱하기 실제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 900원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벌써 앞에가 9981인가요? 정답은 1번 나오네요. 950개 곱하기 900원 해서 85만 5천 원이다.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요 실제 수량에다가 실제 순실현 가능 가치를 곱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함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85만 5천 원 나왔습니다. 4번. 다음은 항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12월 결산 후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과 장부 금액은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2022년도 9월 1일자에 기계장치 취득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 100만 원 수령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10월 1일 날짜에 기계장치 600만 원을 취득을 했어요. 내용연수 5년입니다.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 월할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들어있던 600만 원 요것에 대해서 10월 31일 날짜에 감가상각을 한다. 그래서 600만 원 나누기 5로 하셔가지고 1년에 120 나왔어요. 다시금 이거를 12달로 나눠주시면은 자 10만 원 나오지요. 그래서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가 월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 금액이 10만 원이고 지금 10월 1일 날짜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10만 원 곱하기 3개월이군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해야 되는 금액은 30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로 요거에 대해서 우리 12월 31일 날짜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30 대변 쪽에는 감상루 해서 30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고로 감가상각 누계 금액은요. 여기 누계 금액은 30만 원.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부 금액을 구하실 때 이게 조금 문제가 되겠죠. 장부 금액은 기계장치 600에다가 원래는 이 감가상각 누계 금액을 딱하니 빼면 나와야 맞지만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거 있지요? 이거는 우리 돈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순수한 우리의 장부 금액은요. 600에서 100만 원을 뺀 500만 원에서 장부 금액 구하시는 거죠. 5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0만 원을 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빼셔야 되냐면 이 500만 원하고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를 빼주셔야 돼가지고요. 500만 원 나누기 5로 하시고 또 12달로 하시고 거기다 곱하기 3 하셨던 금액 있죠? 그 금액이야말로 정확한 감가상각 누계 금액이 되겠어요. 500만 원을 5로 나눠주시면 100만 원 나올 것이고요. 12달 나눠주시고요. 곱하기 3 해주시면은 25만 원이네요. 해서 이렇게 뺀 금액이 475만 원이 되겠지요.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왜 4번이 되었는지 장부 금액 구하는 부분이요. 다시 잘 한번 보셔야 되겠지요. 순수한 우리가 들어간 돈은 600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100만 원 뺀 금액이다. 그리고 이 500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금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500을 5년 해서 1년 거 구하시고 다시 한 달 거 12달 나눠주시고요. 실제 10월부터니까 3개월 해갖고 25만 원이다. 여기가 25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 확인 한번 해주시겠고요. 5번 다음은 항공의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매출 원가가 나와요. 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어진 자료는 매출 원가를 구하실 수 있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기초가 10만 원이고 매입이 40만 원이고 기말은 5만 원이에요. 기말은 빼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매출 원가 금액은 50에서 5만 원 뺀 45만 원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매출 총이익률 해가지고 매출 총이익률이 20%다 라고 했다는 것은 매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요 매출 원가가 80%가 되어야지 100에서 80을 뺐을 때 20%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제 공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100%였을 때 그랬을 때로 이 매출액 금액은 모르겠어요. 곱하기 매출액 금액은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이런 공식 한번 넣어볼게요. 뭐 수학까지 하느냐 그러지만은 80%였을 때 45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본다면 요 내항의 곱과 매출액 곱하기 80% 요거 x를 놓을게요. 요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는 45만 원이네요. 45만 원. 그래서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보시면요. 여기를 45만 원 나누기 80으로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56만 x의 금액이 56만 2,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금액이 얼마다? 56만 2,500원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은 매출액이 56만 2,500원이면 거기서 빼기 뭘 빼시면 되겠다? 45만 원을 빼시면 나오는 거죠. 45만 원을 빼보시면은 562 500 빼기 45만 원 해서 보시면
금액은 11만 2,500원이 바로 11만 2,500원이 매출 총 이 금액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시면은 매출 총액이 나온다. 그렇게 하고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기초에다가 매입 더해서 기말을 뺐더니 이렇게 45만 원이라고 하는 매출 원가가 나왔다. 그랬을 때 매출 총이익이 20%다 라고 하면 매출액이 100%고요. 원가가 80%이기 때문에 80%일 때 45만 원이라고 한다면 매출의 금액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56만 2,500원이 나온다. 56만 2,500원이다. 결과적으로 빼가지고 11만 2,500원이 매출 총이익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2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6번 가볼게요. 6번. 다음은 항공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입니다. 퇴직연금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 자, 이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요 가입 제도가, 퇴직연금 가입 제도가 어떤 가입을 하셨는지, 요 기여형이라고 했네요. 기여형이었을 때의 분계는 개정 과목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차변 쪽에는 퇴직급여, 대변 쪽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이니까요. 차변 개정 과목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퇴직급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확정급여형이었다. 그럴 때 차변 쪽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쓰시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항공은 2022년 1월 1일자에 다음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2022년 말 손익계산서상에 사채 관련 이자 비용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2022년 말 손익계산서상의 사채 관련 이자 비용은 발행됐던 금액 있죠. 요 발행됐던 금액이 요 97만 4천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후 이자율이 6%니까 이거 바로 곱하시면 되겠네요. 97만 4천 원 곱하기 6% 하면요 58,440원. 정답은 3번인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 2022년도 1월 1일 날짜에 우리가 보통 사채 발행 시 대변에 이렇게 액면 금액으로 100만 원 다 쓰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발행 시 금액 보통 예금 통장으로다가 97만 4천 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습니다. 할인 발행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100만 원에서 97만 4천 원을 빼보시면은 2만 6천 원만큼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주기로 했던 날짜 12월 31일자에 이자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걸 우린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액면 이자가 5%였기 때문에 이 100만 원에 대해서 5% 이자 주기로 했으니까요. 여기가 5만 원이 나간다는 거죠.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치면은 5만 원 이렇게 쓰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만 6천 원 중에 일부를 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발행 차금.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될까? 바로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이 이자 비용이 결정이 되면은 5만 원 빼셔갖고 나머지 차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그래서 97만 4천 원 거기다 곱하기 6% 하신 금액이 바로 58,440원, 58,440원이 된다는 거. 5자예요. 이자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이자 비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자 비용 금액은 58,440원이고요. 만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을 물어봤다고 한다면 여기가 8,44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다. 맞을까요? 오케이,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중대한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중대한 오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에 발견한 정기 또는 이전 기간의 중대한 오류 같으면은 단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손익 중에서 정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재무상태표에서 300번대 있지요. 그 부분에 정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영업의 손익은 900번대잖아요. 2번 틀렸군요. 3번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에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제작성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중대한 거면은 다시 제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정기 또는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정기 또는 이전 기간에 재무제표를 제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 금액을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틀렸잖아요. 2, 3, 4번은 다 틀렸고요. 1번이 정확하게 맞췄네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 이런 오류를 중대한 오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맞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9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찾아볼까요? 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요 저당권 설정돼 있다. 이러한 것들도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고요. 조세의 물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4번이네요. 매입세 공제된 판매 장려 물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매입세에 공제된 것에 대해서는 요 팔아가지고 부가세 만들어서 세금 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4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되겠습니다. 4번이죠. 10번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면세라고 하는 것은 도서 있죠. 이러한 것들은 국가에서 조세권을 포기한 것이겠고 우등이 아닌 일반도 면세 용역이 되겠고요. 수집용이면 이거는 과세입니다. 신문 광고도 과세고 고로 두 가지 해당하는 15만 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202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시면 나오는 거죠. 매입세액을.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 먼저 매출세액이 얼마냐? 요 국내 매출액이 5천이고 직수출액이 1,500이지만은 요 매출액 부분은 500이 나올 수 있어요. 매출세액이. 그러나 직수출은 세율이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군요. 그런 다음에 매입세액 부분은 이 컴퓨터 부품 매입액 1,100 그리고 배달용 1톤 트럭 구입액 이런 것들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 거래처 증정용 선물 구입액은 이건 불공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3,600에 대한 10% 360만 원을 빼주시면은 140만큼이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12번 다음은 거주자 김공인 씨의 2022년도 기속소득 내역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될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내용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 금융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어요. 무조건 분리되는 금융소득이 있고요. 무조건 종합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종합에 해당하는 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중에 원천 징수되지 아니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들어갑니다. 300만 원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조건부 종합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부 종합은 이렇게 가번하고 라번처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이라든가 비영업대금 이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요 무조건 종합됐던 애들하고 합산해가지고요. 합산해갖고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렇게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이 가와 라도 종합이 되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2천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분리되고 말아버리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계약에 의한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은 기타 소득이어서 이거는 금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정답은 300만 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어요. 내용 보시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13번입니다. 자, 소득별 수입식이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법인세법에 따라서 처분된 기타 소득 금액은 밑에 보시면 법인의 해당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있어요. 사업년도 종료일이 아닙니다. 결산 확정일 해서 벌써 1번이 틀렸다. 무기명 주식의 배당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사적연금 소득은 연금 수령한 날이다. 보통예금 이자는 지급받은 날이다. 이런 것들은 외워주셔야 되는 것이겠고요. 1번 잘 나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 소득은 언제가 수입식이냐?
바로 결산 확정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4번이 되겠습니다. 김공인 씨의 소득 자료입니다. 2022년도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당연히 기본급하고 상여는 다 과세니까 들어가겠고요.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러면은 10만 원 곱하기 12달 즉 240 중에서 반절인 120만 원 되겠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12달 120만큼.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회사 기준에 따라서 지급받은 자가운전 보조금.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요. 20만 원까지가 비과세인 것이죠. 그리고 10만 원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12달 해가지고 각각 여기서도 120, 여기서도 120 해가지고 6,500하고도 240을 합쳐 주셔야 돼가지고요. 6,740만 원이 대합이 되겠습니다. 6,740만 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이혼했다. 그러면 기공공제 받을 수가 없죠. 인적공제 적용 시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죠. 소득만 제한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보다 많아요. 그렇다면은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해야 되겠죠. 뺐을 때 남는 게 없는데 뭐 그렇습니다. 1, 2, 3번 다 맞고 부녀자와 한부모는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실 수가 있어서 혜림이가 틀렸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